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고민을 좀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 지역의 우리나라 기독교 선각자들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순례길 탐방 코스가 열렸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레저경영연구소 최석호 소장님, 전라남도 도청 관광마케팅 최성남 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라남도 지역 하면 우리 한국전쟁으로 국내 가장 많은 기독교 희생자들이 나왔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뜻깊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전남에 있는 영암, 목포, 신안 등 모두 10개의 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유적지를 관광 자원화하는 일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탐방 코스를 좀 소개해 주시죠. 10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조합의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요. 목포 같은 경우에 선교사들의 선교 유적지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들이 있습니다. 영흥학교, 정명여학교 등과 같은 것이죠. 그다음에 공생원에서 가난한 고아들을 길러낸 공생원이 또 있습니다. 1928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3,000명의 고아를 길러낸 그런 곳이고 지금도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일본교회가 합심해서 이 일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목포 자체에 또 많은 관광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달산도 있고요. 성옥기념관에 우리 남종 문인화가 아주 보물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정원을 볼 수 있는 이혼동 가옥들이요. 이게 목포 계양장에 한 곳에 다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곳을 한꺼번에 다 둘러볼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오른쪽 영암에는 순교한 역사의 현장들이 있고요. 또 왼쪽의 신안에는 문유경 전도사님께서 고무실 10켤레가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노드길을 걸으면서 선교하시고 순교하신 곳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다양한 길들을 개발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팀장님,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하셨습니까? 종교를 테마로 하는 여행 상품은 2014년부터 여행사를 중심으로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해왔고요.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목포, 영광, 신안 이 지자체에서도 설명회도 하고 그래도 우리 도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소장님, 일제히 만행 참상회 속에서 순교의 발자취가 늦게나마 이렇게 세상에 소개되는 일인데요. 이 의미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교회 내부적인 이유가 있고 또 사회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교회 내부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한국교회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고 그것이 신자 감소로 이어지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그것이 신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유에서 이걸 시작했고요. 전남도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지난해에 전남도를 찾아주신 분이 모두 3,700만 명으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분이 찾아주셨습니다. 근데 이낙연 지사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또 집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지사님께서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서 5천만 명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면 2위로 잘했으나 1위가 되는 놀라운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이유가 결합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성지를 개발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일에 전라남도의 남다른 노력을 엿볼 수가 있겠는데요. 종교 유적지 개발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깃들 수 있는 이유 궁금한데요. 종교 유적지가 단순히 종교인에게만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의미 있는 곳이죠. 예를 들어서 선배 종교인들의 희생정신 또 항일 역사의식 이런 것들이 일반인에게도 힐링 자원으로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유적지들이 참 많은데 성지 순례길 탐방 코스로 선정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지역도 옆으로 길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서부권과 동부권이라고 하는 기준을 나눴고요. 서부권의 중심 도시가 목포고 동부권의 중심 도시가 여수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런 많은 기독교 관련 유적들과
일반 여행지가 쉽게 결합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수는 엑스포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엑스포 해양공원까지 해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애양원도 있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까지 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결합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기독교 순례길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성지순례 하면 국내보다는 이 해외 성지순례를 더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번 남도 성지순례길 코스를 개발하시면서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소장님이 언급하셨는데요. 종교 유적지를 방문하는 그치지 않고 우리 남도의 다양한 음식이라든가 또 힐링 자원들하고 결합해서 이런 상품들을 만들면 일반인이나 종교인이나 모두에게 환영되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과 또 우리 종교인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셨다 그 말씀이시군요. 이번 여름 휴가 남도 성지순례길 탐방 가시는 분들에게 방법과 코스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발 자체가 접근성이 쉽도록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KTX를 이용해서 남도에 쉽게 가실 수가 있겠는데요. 종점이 두 곳입니다. 목포와 여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곳을 선택해서 가시게 되면 각각의 코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에는 영광, 신안, 영암 등 인근 지역과 결합된 형태로 순례길을 둘러볼 수가 있겠고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순천, 광양, 고흥 등 인근 지역과 결합해서 또 돌아볼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또 코스를 다양하게 잘 개발해 놨습니다. 기간도 1박 2일부터 3박 4일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도청에 우리 관광 마케팅 팀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하고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기독교 성지순례지가 국내에 참 많은데요. 이렇게 지자체에서 함께 해준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도 성지순례길 활성화를 위해서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회 내부적으로 지금 도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다양한 형태의 팸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겠고요. 기독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회 내부에서도 좀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단별로, 노회별로, 개교회별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나와 있고요. 또 목포 공생원은 한일 학잡 영화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인 전도사님 순교 이야기는 드라마로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이번 여름에 개교회별로 또는 기관별로 상영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갖고 또 여름 수련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로 직접 찾아주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전라남도 지자체에서도 또 향후 이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여행을 떠난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전남은 그 여행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 문화, 섬, 숲, 다양한 콘텐츠가 전남에 몰려 있고요. 기독교 성지 순례지도 그중에 한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를 이용해서 일반인이나 종교인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또 관계자들을 모셔서 팸투어로 진행하고 그래서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종교적 의미는 물론이고 바로 우리 역사 아니겠습니까? 역사와 정신이 찾는 모든 분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